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작품은 어차피 구릴 것이다. 왜냐? 현실의 격차를 보기 때문에. 만화 완전히 초보일 때는 연출 공부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할까요? 스토리를 어떻게 만화로 녹여낼지 모르겠어요. 연출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요. 보내주신 거 보니까 연습 되게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드로잉으로 하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다 만화 연출, 요 아래 부분들은 다 만화 연출로 모작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모작하면서 이 연출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성실하단 말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요. 요거 요한님, 그러면 만화는 어떤 거 모작해 보신 거예요? 아, 돌배 작가님 샌프란시스코. 요거를 모작을 고르신 이유. 뭐 팬이셔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출이 짜임새가 있어서 좋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릭터의 서사가 너무 좋은데 그 빌드업 해가는 방식을 내가 배우고 싶다라든지.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서 보통 내 취향이 결정이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어느 정도 좀 설정이 될 수 있거든요. 돌배 작가님 연출 서적이 있어서 책 보면서 적용을 보려고 저 작품을 골랐어요. 최근 작품 윤리에서 팬이 되고 고른 이유도 있습니다. 팬이셔서 고르셨고, 이제 연출을 책으로 익히면서 그거를 만화라도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같이 좀 볼까요? 소재를 발견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놉시스를 어떻게 쓰는지, 연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캐릭터 라인업,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지. 책이 굉장히 좋은데요? 만화를 한다고 하면 그림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짜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최대한 쉽게 접근을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만들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시작으로 고르신 책도 너무 좋고, 생각해놓은 스토리가 있고 글 콘티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도나 연출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연출이 너무 어려워요. 상황에 따른 연출 같은 컷의 종류나 구도의 종류, 바라보는 상황, 감정 나타내기를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일단 돈을 받으세요. 행사를 신청하고 선입금을 받는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요한님, 혹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쵸, 완벽주의 성향 있으신 것 같아. 요한님, 제가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작품은 어차피 구릴 것이다. 왜냐? 현실의 격차를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이 만들어준 거에서는 만족이 일단 이미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미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 자체는 비생산적인 활동이에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 중에 이런 창작 욕구가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제가 만화부에 들어갔었거든요. 야, 이거를 그때 심지어 동아리에서 그걸 돈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야, 이걸 내가 돈 받고 팔았단 말이야? 하면서 정말 너무 낯뜨거웠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버릴지 말지 고민할 때는 너무 낯뜨겁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제 자신과 좀 화해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 못난 부분들도 내가 좀 받아들이게 된 이후로 다시 보니까 그 첫 작품이 너무 애틋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때 이후로 만화라는 것이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방향을 그때 좀 어느 정도 잡았던 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쪽이겠다. 내가 스토리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하나를 정말 부끄럽지만 끝내놓고 보니까 해야 할 다른 숙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상이라는 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뭉게뭉게 있는 것을 내가 현실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맞아요. 서인님 말씀대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게 내 이상은 이만큼 있어서 내가 애초에 창작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만화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너무너무 이 중에서도 일부일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이만큼 혼자서 독학으로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나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긴 하거든요. 정말 덕분에 여기까지 혼자서 막 방향을 찾아간 거죠. 아무도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어둠 속을 헤쳐서 막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간 거거든요. 내가 잘 해야겠어라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참 동전의 양면처럼 막상 그리려고 보니까 난 되게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그리면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겁을 제가 없애드리려고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쓴 거거든요. 오히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일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작품을 끝내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라고 지인들하고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마추어 같이 그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례한 것 같다. 프로는 이미 자기의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 부족하고 내 부족한 그 부분 알면서도 내가 약속한 마감을 지키면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는 마감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누군데 시간 주면 다 못 그리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완성을 못할 때 제일 먼저 크게 걸리는 부분들이 보통 내 이상에 비해서 내 현실이 너무 처참할 때 그럴 때 이제 시작하기가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근데 유독 참 나 자신에겐 관대해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정말 맞아요. 구려도 눈 딱 감고 일단 그려. 완성해. 결국 그러면 늘어요. 진짜 늘어요. 정말 이거는 뭐 재능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 듣고 맞아. 그 책임감을 갖고 일을 끝내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는 프로라고 불러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아님이 처음 무조건 가지셨으면 하는 마인드는 내 첫 작품은 어차피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냥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좀 험한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좀 달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쓰고 싶은 말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첫 작품은 뭘 그려도 아쉬움이 더 클 거예요.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시작을 하시면 일단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크겠지만 일단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공부와 해야 할 연습법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 맨 처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모작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거든요. 페이지를 무조건 마감을 정하고 완성시켜라. 그리고 그거를 발표까지. 발표하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발표라는 거는 어디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내 만화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가 발표예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한화 분량으로 결, 기, 승, 전 해서 갈등을 가장 고조시키는 부분에서 컷을 딱 끊는다라는 기준으로 만약 잡으신다고 하면 이 각 컷에서 핵심이 되는 컷을 한 컷씩 먼저 결정을 해라라고 해요. 핵심이 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결론의 이야기가 합격을 해서 와 드디어 내가 합격을 했어. 혹은 합격을 해서 내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내가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괴롭힘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와 괴롭힘이 이렇게 심하다니? 라는 시작으로 만약에 컷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결론에 가장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컷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한 컷만.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컷 정도라고 봤을 때 4분의 1씩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컷 먼저 정하고 그 앞뒤로 컷들을 붙여주듯이 가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컷만 무조건 한 컷만 공들여서 짜고 60컷으로 기준한다면 한 대략 12컷 정도는 위아래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12컷을 어떻게 하느냐? 장에다 이렇게 짜신다고 하면 웹툰이니까 지금 이렇게 연출 콘티 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다 똑같이 컷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그려요. 이렇게 한 페이지 다 그려봤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루 묵혀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긴 조금 수정을 해볼까?
여긴 옆으로 좀 늘리는 게 좀 좋겠네. 너무 생각이 많은 친구한테 제가 꼭 말해주는 게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콘티 짤 때 무조건 크게 그리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은 것들을 하나 한 컷 그릴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진도가 정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진도가 처음에 이렇게 한 번만 뚫어주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들은 역할이 훨씬 더 유아님은 쉬우실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지? 에 막히실 거거든요. 네, 유아님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첫 콘티보다 두 번째 콘티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아님처럼 완벽주의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일단 그려라. 근데 이제 일단 그리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일단을 그려야 될지를 설명해 줄 때 무조건 내가 생각했던 컷들이 여기 내용에 들어가게 그려. 여기서는 내용만 신경 써. 내용과 컷수만 신경 써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용과 컷수가 채워졌으면 이제 그거를 다시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면 좀 더 전달이 잘 될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조금씩 컷을 바꿔주는 거죠. 진짜 좋은 방법. 그쵸? 괜찮죠? 좋아요. 그럼 이 정도면 해보실 수 있죠. 자, 유아님, 그러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 유아님 그러면 지금 휴학 중이시고 그릴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잖아요. 콘티 짜보시고 지금 글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야기는 정해져 있으면 1차 콘티를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 1차 콘티. 다 함께 마감합시다. 재밌겠다. 유한님만 기다릴래요. 그쵸. 1차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증인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들 유한님의 1차 콘티를 보러 같이 오셔야 됩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과외를 한다고 해도 내가 혼자서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느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빨리 느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추천 강의 같은 거 많잖아요. 콜로서도 있고 개인 교습도 있을 수 있고 학원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면 독학인데 독학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웹툰도 너무 다양한 영역이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고 다양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를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데뷔하신 작가님들. 그 작가님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무엇의 공통점이다? 연출의 공통점. 왜냐하면 선호하는 연출 지점이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액션 만화는 막 싸우는 액션씬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거기서 막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서 진짜 액션씬 미쳤다 찢었다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설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독학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해서 여러 작품들을 다 다양하게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싶어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집을 가서 와, 왜 이건 어떻게 맛있을까? 이건 뭘 넣어서 이렇게 맛있을까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되게 잘 된다고 하네?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볼까? 아이스크림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어 라고 하면 결국 내 웹툰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의 연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모작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콘티 모작. 그래서 찾기, 콘티 모작 하시고 그걸 토대로 그럼 이 연출이 왜 좋을까?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내 작품, 로그라인, 스토리, 콘티, 캐디, 같이 진행.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나 이거 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막 공부 혼자 하고 독학하고 모작하고 할 때는 좀 알 것 같은데? 하다가 막상 내 작품 들어가면 막히거든요. 내 작품을 해보니까 캐디를 짤 때 이 캐릭터의 갈등 요소를 에피소드 짜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에서 뭔가 하고 싶은 에피들은 많은데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로그라인을 못 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서 연출이 왜 좋은지, 로그라인이 어떤지, 예를 들면 뭐지? 또 찾아서 적어보고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내가 막힌 부분을 계속 뚫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동시에 또 내 거를 계속 그려보면서 내 작품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나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데에 비해서 작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작품은 왜 이 작품이 왜 좋을까? 이렇게 공통점을 토대로 그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막힐 때마다 그 작품들을 여러 개를 같이 돌려서 보시면 좋아요.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과외를 한다고 해도 내가 혼자서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느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빨리 느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했던 것들 한번 선생님의 이 설명 내용을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막혔구나. 그럼 이거 뭘 연습하면 좋을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을 들어도 사실 독학을 계속 이 과정들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독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일정 수준이 넘어가고 나면 한계에 100% 부딪힐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시 한번 수업으로 내가 막힌 부분을 좀 뚫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되긴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 추천을 가장 드리는 건 수업 듣는 거. 그래서 콜로소라든지 개인 교수, 1대1 과외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기가 힘들다. 그러면 독학을 하시는데 첫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유형과 연출과 내용과 그 다음에 컷의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 화의 내용 줄거리도 요약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하나를 봤을 때 유독 기억에 남는 컷이 몇 개가 핵심 컷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왜 기억에 남았을까? 분명히 작가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모작해보고 연출이 왜 좋은지 이런 것들 분석해보고 그것과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입니다. 반드시 동시에 내 작품도 진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만화 컷에서 보여줄 때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떤 걸 해보시면 좋냐면 감정을 보여줄지 상황을 보여줄지를 정하는 거예요. 카메라 앵글을 설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나 표현하고 싶은 목적, 이 컷이나 이 만화 페이지에서 내가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활용할 것인지 필요한 부분만 톡톡톡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이 세 페이지에서 아쉽다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앵글의 부재. 앵글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약간 로우 앵글이고 여기는 하이 앵글, 거의 탑뷰에 가깝게 약간 하이 앵글이기 때문에 둘이 인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앵글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둘이 지금 어느 정도 거리로 서 있다가 둘이 어떤 지금 위치에서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앵글에 대한 설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현관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현관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이 A란 인물과 B란 인물이 어떻게 서 있을 건지 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거를 탑뷰로 먼저 둘을 위치를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얘를 입체 공간으로 싹 만들어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첫 번째 핑퐁 하고 안에 있지?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있잖아 너 막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있으면 문 좀 열어봐. 과자 만들어 왔는데 많이 만들었으니까 같이 먹으려고 해서 같이 먹는 게 무리면 내가 놓고 갈게 라고 하니까 그 체인을 걸어놓은 상태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이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전혀 다음에 그런 무드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인물 둘이 있는 컷에서
어떤 앵글로 보여줬을 때 이 상황이나 이 주인공의 감정이 더 몰입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콘티 짤 때 어느 정도 요 정도 콘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요. 어떤 앵글로 보여줄지 이 만화 컷에서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떤 걸 해보시면 좋냐면 감정을 보여줄지 상황을 보여줄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핑퐁 핑퐁 하고 누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인물의 캐릭터의 감정이 잘 보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잘 보이는 걸까요? 봤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를 누르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더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뒷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인물이 서 있는 어떤 상황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안에 있는 거 알아 라고 말할 때는 저라면 감정을 좀 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여기 있잖아. 너 있는 거 알아 라고 하면 여기서도 감정을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감정이 보이죠. 이 주인공의. 요 전에는 상황이 더 보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분류를 한 다음에 감정은 이 사람이 감정이 더 잘 드러나려면 어떤 식으로 앵글을 잡는 게 유리할까? 만약에 배를 누르는 장면이면 배를 누르는 장면을 어떤 앵글로 잡았을 때 더 이해가 쉬울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러프하게 콘티 쫙 짜놓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뭔지 그럼 그 상황과 그 감정이 잘 보이려면 어떤 앵글인 게 더 좋을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나면 훨씬 쉬워져요. 이게 그냥 다 보여줄 생각을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선택과 집중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상황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앵글을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 배를 누르는 부분이 반측면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저라면 이게 이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잘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독자에게 잘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약간 CCTV 각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서 문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 어쩌면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멀리서 앵글을 위로 살짝 올려서 보여주는 게 훨씬 이 상황을 전달하기엔 좀 더 유리하겠죠? 너 있잖아 라고 이렇게 캉캉캉캉 두드리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치고 있는 이 손의 파츠가 훨씬 더 강조가 돼서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힘있게 치는 통통 하고 치는 게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게 훨씬 더 감정이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주인공의 감정을 일부러 예를 들면 다 안 보여주고 역광 처리를 할 거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사로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표정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다음 컷이 다 이렇게 얼굴과 이런 것들이 아이 레벨로 직선에 가까운 레이아웃을 띄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저라면 살짝 로우로 반측면 각도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가방을 메고 있고 이렇게 넣어서 표정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얼굴을 대사가 가리지 않게끔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 훨씬 더 잘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수정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기뻐하는 감정이 더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더 클로즈업을 해서 무서운데? 이렇게 당겨서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앵글이나 샷의 변화도 훨씬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에 조금 더 몰입을 상황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이 3D로 내 머릿속에서 모델링 돌린 요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죠. A란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있는데 지금 A란 인물과 D라는 그 인물이 겹쳐져 있거든요. 레이아웃이. 근데 둘의 거리가 살짝 가늠이 안 되거든요. B가 이렇게 A라는 사람 집에 밀고 들어와서 정말 가까이 다가 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 둘을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이 둘이 거의 뭐 이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거리는 한 요 정도 되는 건지 원래 현관을 두고 둘이 서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둘이 서 있는 이 컷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둘이 당장 뽀뽀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서 있거든요. 요 둘이 서 있는 느낌이.
그게 왜 그러냐면 A랑 B랑 머리 크기가 일단 너무 비슷하고 어깨 너비라든지 동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묘해요. 그래서 둘이 지금 서 있는 거리나 이런 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앵글을 좀 돌려주는 게 좋아요. 줄리님 크크크크. 그쵸? 이거 급하게 그리셨죠? 살짝 앵글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문을 다시 닫으려고 할 테니까 문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현관문을 잡으려고 할 거고 이 A라는 인물은 걸려있는 틈새로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주 약간만 내민 상태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물 배치가 약간 위에서 보고 약간 옆에서 보는 그래서 만약에 얼굴 표정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면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니까 닫는다고 하면 이 얼굴 각도보다는 사실은 약간은 이쪽 얼굴의 면적이 요 지금 까맣게 칠한 요 면적 있죠? 요 부분이 좀 보일 수 있게끔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시선의 이 대사의 흐름과 이런 거 생각했을 땐 이쪽에 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 얼굴과 요 흐름들이 갔다가 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게끔. 콘티는 도닦기군요. 맞아요. 늘 콘티나 뭐 그림이나 늘 얘기를 하지만 초안은 원래 구리더라도 뭐라도 우겨 넣어서라도 무조건 완성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해답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상한 지점이 있고 이상한 그 부분들을 잘 고치면서 사실 연출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과정이 뭐냐면 배경을 잡고 나면 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거 있죠? 요 과정이 들어가서 배경 공간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도형화로 인물을 포즈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그려 넣으면 안녕하세요 바니님. 극화체 그린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일단 제가 그리고 싶었던 웹툰을 그리면서 부딪히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평소 유튜브나 책으로 독학하고 있는데요. 스케치업 캡처해서 인물을 그리려다 보니 연습할 때랑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앉아있는 포즈가 어려운데 사람이 이렇게 잘렸을 경우 잘 상상이 안 돼서 더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크기를 상체에 3.5개 정도 넣어서 그리고 있는데요. 하체는 무릎에 머리 2개, 허벅지 머리 2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제 형태는 어떤가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잘 안 되네요. 인물이 3명일 때 앞사람과 뒷사람의 머리 크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냥 비슷하게 그려도 될까요? 라고 이제 주셨는데 일단 혼자서 독학으로 이만큼 그리시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혹시 작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요거 2컷만 있지만 선생님이 주인공이고 힘든 민원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도형화 연습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인철을 도형으로 그리는 연습. 네, 맞아요. 원기둥, 구 이렇게 그리는 거. 들어보긴 했는데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입체 공간에 인물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사물, 이 사물을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뼈대 붙여서 살 그리는 게 투시가 없을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투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내가 배치를 맞춰서 그려야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좀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게 투시 공간이거든요. 지금 이 투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점 투시로 보여요. 투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거는 입체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만화로 표현하는 이 2D 공간과는 입체가 느낌이 다른 거죠. 종이나 화면 위에 2D인 공간에 사실 투시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얄팍한 요 종이나 화면에 있는 요 2D 화면을 마치 3D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은 뻥을 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잘 몰입하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잘 몰입이 되려면 투시가 맞아야 사람들 봤을 때 얘네가 잘 이 공간에 앉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리신 거 보면은 크게 엄청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배경과 인물이 아예 따로 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시를 아예 개념이 아예 없진 않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도형화 연습.
도형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배경에다가 인물을 넣는 방식에서 입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삐걱삐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한 가지 조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앉아있는 포즈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물의 가장 그 무게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그 무게중심이 앉아있을 경우와 서있을 경우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서있다. 그러면 이쪽 발로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그러면 이쪽 발의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 선생님 포즈처럼 턱을 좀 만지작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앉아있는 자세 어디에 무게중심이 가장 많이 실려 있을까요? 맞아요. 엉덩이에요. 그래서 엉덩이에 무게중심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얼굴부터 쭉 잡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부터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엉덩이부터 어떻게 잡느냐? 도형화로 박스. 만약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소파의 방향이 지금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엉덩이가 위치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잡아놓은 형태를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마도 교장인 것 같아요. 근데 교장이 이 민원을 넣는 사람의 방향으로 몸을 좀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게 요 다리 같은 경우 잘 맞게 그리셨어요. 약간 정면으로 약간 틀어서 이 박스가 중앙에 여기에 오고 있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본다면 이제 팬티 라인으로 저는 잡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잡아놨으면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쩍벌을 하고 있으면 대체로 그냥 여기 아래로 그냥 무릎 아래로 쭉 떨궈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벅지가 이렇게 쭉 덩어리가 있을 거고 무릎이 있고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다리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을 향해서 큰 동세 자체는 굉장히 잘 잡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몸의 중심 방향이 만약에 이쪽으로 더 쏟을 거다. 그러면 박스로 도형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진정시키느라 이제 몸이 앞쪽으로 팍 쏠려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가 앞으로 가 있는.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다 데포르메가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팔 이렇게 나와 있고 요런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 분 먼저 넣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도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지금 소파가 이쪽에 있는 앉아있는 거 보면은 이쯤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선생님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부양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컷이 조금 더 확장 컷으로 변형이 좀 돼서 이렇게 소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다시 올려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앉아있는 포즈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엉덩이에 있다고 그랬죠. 이걸 막 엄청나게 막 깨끗하게 처음 할 때부터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은 너무 막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 공을 들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 중심이 약간 각도가 보는 각도가 이쪽 면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중앙 부분이 중앙에서 살짝 이쪽으로 치우친 느낌으로 박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중심 잡고 그리고 살짝 납작해졌으니까 키워볼게요.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포즈는 지금 어떤 포즈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일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잡았으니까 이제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가는 부분을 잡아주면 되겠죠. 처음 잡을 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 박스는 그냥 박스로 안 그리셔도 돼요. 상체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 타원형 구 형태로 그리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잡아놓고 대충 타원형 잡아놓고 중앙 쪽에서 여기서 이제 팔 부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팔을 나중에 왜냐?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엉덩이에 있기 때문에 요게 도형화 연습. 네 맞아요. 무게부터 친다니까 약간 헬스용 같은데 네, 무게부터 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배경이랑 인물이랑 같이 있는 거 그릴 때 어떤 순서로 좀 그리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참고로 제가 창작으로 그린 건 아니고 모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러프로 먼저 잡아놓고 투시 공간을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화를 잡고 좀 꼼꼼하게 그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 러프하게 잡는 거는 배경은 스케치업 쓰시니까 상관없는데 배경을 잡고 나면 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거 있죠? 요 과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요 과정이 들어가서 배경 공간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도형화로 인물을 포즈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그려 넣으면 투시 공간에 맞춰서 그리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얘도 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먼저 러프로 위치를 좀 잡았죠. 콘티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콘티 과정처럼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나서 배치나 이런 것들 잡고 나면 꼭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빨간색으로 라인 잡은 과정 있죠. 이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도형화. 이 도형화 잡을 때는 이렇게 박스로 잡으면 윗면이나 옆면, 측면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과 배경을 쓰신다고 하면 요 과정과 요 과정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요 투시 공간 그리는 선이 꼭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물의 도형화. 근데 도형화 할 때는 냅다 그냥 머리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무게중심, 그 다음에 포즈의 동세 요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동세를 토대로 도형화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투시 공간을 그려본다고 하면 처음 잡으실 때는요. 바닥하고 벽부터 가장 큰 공간부터 쪼개주세요. 벽면이 보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 형태감이 익숙해지고 나면 요 과정 없이 바로바로 넣어서 그려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 앉아있는 공간이니까 앉아있는 공간을 먼저 잡아줘요. 이 투시 공간에 맞춰서 앉은 포즈부터 이렇게 잡고 나서 아까 했던 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도형화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살짝 인체가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도형 잡았던 거에서 변화를 줘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단면도 생각하면서 약간 위에서 보는 각도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막 처음에 한 번에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입체를 자꾸 잡아보는 연습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평소에 다른 그 동세가 들어간 도형화 그림들 혹은 사진들을 계속 따라 그려보시고 내 그림에 적용시켜보고 그려보고 또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아요. 이런 로그라인으로 내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쭉 이어서 가지 않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개미가 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만화 저희 반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최근에 이제 스토리 연습을 좀 시키고 있는데 그걸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잘 적힌 글을 연습으로 좀 시키거든요. 일단 연출이라고 하면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정보가 이제 사건과 캐릭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가 만든 이야기조차 논리라든지 해석의 여지에서 조금 미완성된 내용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완성된 글을 줘요. 예를 들면 소설의 어떤 한 파트 있죠. 소설의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 소설의 내용을 다 준 다음에 이거를 각색을 해서 만화 연출로 녹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어려운 게요. 무엇을 그리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출 만화 몇 페이지라도 그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버려야 만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엇을 뺄지, 어떤 장면과 어떤 에피와 어떤 것들을 버려야 완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돼요. 근데 처음에 보통 연출 짤 때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짠 이야기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됨.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 문장만 보면 아니 왜 내가 짠 이야기인데 내가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창작으로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글로도 안 돼요. 뭘로 안 되냐면 그림도 안 되지만 글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예전 고전 게임 아세요? 그 예능에서 했던 게임인데 그게 뭔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막 이 사람을 돌려 세워요. 돌려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헤드셋에서 엄청 시끄러운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소리가 음성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개미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애기 막 이렇게 아 애기 오키 말하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서 이 사람을 돌려 세워요.
애기. 그러고 이 사람이 오키 오키. 다시 이 사람을 또 돌려 세워서 아귀. 그러면 오키 오키. 아기 막 이런 거죠. 꼭 그 쭈러니들이 알아들었다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신만만하게. 근데 들어보면 다 틀려. 진짜 재밌는 게 내가 짠 스토리를 내가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또 이해가 좀 안 돼 있고 이게 또 그래서 또 그림으로 바꿔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최초에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달을 했는데 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 둘이 구원 서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둘이 싸운 얘기가 그냥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질돼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전달을 잘못해서 내가 나한테 전달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연습을 하려면 내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말 잘 쓰여져 있는 글을 토대로 거기서 약간의 각색만 더하는 거죠. 약간의 각색을 쳐서 그거를 토대로 짧은 만화를 그려보는 거죠. 재밌는 게 같은 문장을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각자 꽂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잘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무난하게 스토리를 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 의외로 이 제한된 상황이 주어지면 근데 오히려 되게 폭발적으로 나의 개성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짧은 만화 그리기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자의 개성이 오히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책 중에 엄청 얇은 소설책이 있거든요. 소설보다라는 시리즈거든요. 한 이야기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만화를 먼저 그려보는 연습해보시면 좋아요. 각색을 해보는 거죠. 어떤 한 파트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요게 한 이야기당 3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이면 사실 요 한 권을 다 후루룩 읽거든요. 요게 3편 정도 담겨져 있는데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매년 시리즈로 나오는 책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연출에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보신다 그러면 기본적인 연출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토리를 짜는 거는 익숙하죠. 근데 로그라인이라는 게 좀 어색하거든요.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한 줄로 요약한 스토리예요. 땡땡땡이 땡땡땡 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봤던 캐대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캐대헌 보신 분들 지금 요 문장의 양식에 맞춰서 한번 적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죠. 제가 다른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멸시를 받는 종족인 호빗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버려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K-팝 스타들이 무대를 구판 삼아 마귀를 때려잡는 좋네요. K-팝 스타 헌트릭스가 노래를 무기 삼아 악귀를 잡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있고 사건이 있는 땡땡땡이 땡땡땡 하는 이야기일 때 대체로는 헌트릭스가 어떤 수식어를 받아서 예를 들면 멸시를 받는 종족인 프로도가 절대 반지시켜서 하는 이야기라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처럼 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과 사건이 들어가고 반드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형용사.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면 여주와 남주가 사랑하는 이야기. 이러면 그냥 뻔한 러브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지려면 예를 들면 남주와 여주가 사랑을 하는데 그 남주와 여주가 가문이 철천지 원수예요. 다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면 요게 이 형용사가 들어감으로써 주인공이 남주와 여주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재밌냐면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인공이 뭐뭐 했다라는 거 자체는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주인공이 예를 들면 고독함을 너무 크게 느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라인을 꼭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그 설득력 아까 봤던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개미가 됐다가 아기가 됐다가 악기가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초반에 요 내용을 잘 만들어만 놓으면 얘네들이 이런 게 없이
개미가 계속 개미가 되는 거죠. 오키 개미 오케이 알았어 요런 식으로. 근데 이런 로그라인으로 내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쭉 이어서 가지 않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아까 봤던 것처럼 개미가 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작으로 짜실 때는 줄거리도 있겠지만 줄거리뿐만 아니라 꼭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로그라인을 꼭 짜보셔라. 이야기의 설득력을 좀 만들어주려면 이 로그라인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내가 짠 이야기지만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대체로 로그라인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로그라인부터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떡볶이의 맛있음을 설명을 하려면 라면과 떡볶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접근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람님이 당 한 명만 꼽아야 된다고 하면 못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향이 분명하지 않은 거. 지금 바람님이 얘기하시는 표현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설명적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님이 저번에 한번 고민 상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림을 하드하게 잘 그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보면 잘 그리는 그러한 목표 점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합니다. 구도, 빛 아는 게 거의 없고 보면 한두 개 정도 오랜 시간을 들여야 잘 그리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어요. 제가 종사하는 장르는 만화입니다. 일러스트도 좋아하고 2D도 좋아합니다. 그림을 하드하게 뭘 잘 그려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으신 건지, 만화를 좋아하지만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은 건지. 그러면 바람님의 가장 추구미의 그림에서나 연출에서나 가장 내 추구미에 맞는 작가가 누구예요? 밀도를 한번 볼게요. 어떤 밀도를 원하시는지. 만화는 페이트나 공의 경계, 나루토, 흑집사, 베르세르크. 바람님이 액션 장르 좋아하시고 근데 지금 나루토랑 베르세르크만 해도 결이 정말 다르거든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와, 잘 그리신다. 표지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단단한 인체와 이 느낌이 미리 보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같이 볼까요? 쓱.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참고로. 근데 정말 취향이 다양하시네요, 바람님. 바람님 그러면 이 중에서 2명만 추려볼까요? 그러니까 바람님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데뷔를 했어요, 만화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사인회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팬이 바람님의 만화책을 단행본을 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그 만화의 표지가 어느 작가 그림이 가장 부합할 것 같아요? 제일 딱 봤을 때 나 이런 그림이면 작가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다. 제일 취향인 사람을 한 명 꼽기도 어려우면 2명도 괜찮아요. 한번 꼽아보세요. 그거에 맞춰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니님 설계 기술 발동. 바람님 그러면 완성해본 혹시 그림이 있으세요? 완성해본 장르, 페이지 수. 모작을 해본 적 있으세요? 모작 말고 창작은 아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입시에서는 만화를 완성을 창작을 한다고 해도 페이지거든요. 근데 창작으로 좀 긴 호흡으로 만화를 완성시키는 게 상명대에서 하는 그 공모전이 있어요. 상명대에서 하는 공모전이 상명대가 만화에 좀 진심인 학교라서 상명대에서 하는 그 공모전 중에 극만화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극만화 파트에서는 보통 20페이지에서 정말 길게는 30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모전을 할 때 애들이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입시든 입시대로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거르는 게 뭐냐면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은 제가 이걸 안 시켜요. 그러니까 바람님이 지금 창작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막 처음에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의욕 있고 그림 막 되게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이 만화 욕심 있는 친구들이 극만화 파트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어떤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림은 누구 작가님, 스토리는 누구 작가님, 그 다음에 컷은 연출 컷은 막 이런 작가님 거를 하고 싶어요. A 작가님, B 작가님, C 작가님 다 좋아서 그걸 다 넣은 만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늘 항상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만 골라. 작가님 한 명만 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막 너무 많대요. 드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코믹도 좀 들어가야 되고 거기 러브 코미디도 넣고 싶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만 골라. 자, 우리 하나만 골라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너가 나중에 입시를 끝내고 너가 창작물을 할 때 한 편의 만화가 만약에 로코였다. 그럼 로코가 다 끝나고 공부를 해서 다시 만약에 드라마를 하고 싶다. 그러면 드라마 장르로 또 하나를 해보고 그게 온전히 다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는 잔혹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하면 된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만화 창작에서 심지어 창작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좋은 걸 다 짬뽕을 시키겠다는 거는 이상한 괴상한 뭔가가 나올 거다. 그리고 완성이 잘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람님이 1번 캔음료, 2번 분식, 그다음에 3번 디저트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한번 골라볼까요? 캔음료는 제로콜라, 라임맛, 그다음에 라면, 초코케이크. 얘네들이 각자 하나씩 따로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하나의 그릇에다가 다 넣어서 제로콜라 넣고 라면 넣고 초코케이크 넣고 그걸 쉐킷해요. 막 열심히 섞어서 하나의 요리를 만들잖아요. 펩시콜라요? 네, 그럼 펩시콜라. 아, 제로콜라 라임이 없어요? 그럼 펩시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를 왜 먹어야 할까? 만약에 파는 음식이다. 그러면 돈 주고 이런 걸 사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맛이 나오는 정말 괴식이죠. 그쵸? 근데로 정말 이상한 맛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마 바람님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갈지 다 아셨을 텐데 정말로 처음 해보는 작품인데 내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작품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완성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정말 너무 욕심쟁이였어요, 지금. 근데 욕심이 많은 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는 욕심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창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앞에 이 험난한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르고 일단 도구도 다 챙길게. 그러고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거죠. 일단 시작하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물에서 몸이 다 젖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방에 온갖 무거운 것도 다 섞어서 이고 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벼랑 끝에서 그냥 떨어지는 순간 우와 하고 그냥 끝나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창작으로 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부딪히는 게 와, 나 이거 되게 못한다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공모전 만화, 극만화 한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을 한번 걸러요. 그래서 반이 만약에 뭐 15명 정도 있으면 극만화를 하는 애들은 반에서 정말 많아봐야 2명, 3명 정도예요. 근데 그 2명, 3명 중에서도 완성을 하는 친구는 1명이 될까 말까 해요. 왜냐? 하다 보면 콘티 과정부터가 막막해요. 뭐야, 콘티 나 대충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첫 컷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대사 호흡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모작할 때는 나 좀 친다, 나 좀 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창작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 아는 게 진짜 그지같이 1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치고 가는 거죠. 진짜 가시덤굴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콘티부터 일단 멘붕이 와요. 맞아요. 창작하면 콘티부터 식자까지 계속 멘붕 와요. 대사에서 수정하면서 내 그림체에 또 현타가 와요, 중간에. 와, 나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극만화를 하면서 이 극만화를 완성을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상명대 공모전이 이게 한 4월쯤에 있는 공모전인데 이때 요 상명대 공모전을 무사히 20페이지를 완성해본 친구들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나 그지같이 못한다. 나 연출 더럽게 모르네? 막 이런 생각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와, 나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그래서 상명대 공모전 완성 극만화를 해봤던 친구들은 보통 다른 공모전 할 때도 굉장히 완성을 잘해요. 본인이 끌고 가면서 잘. 그래서 바람님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딱 이 사람처럼 그리고 싶다를 정하세요. 처럼 그리고 싶다. 그리고 짬뽕하지 마시고
이 작가의 이 점을 내가 꼭 담고 싶다 하는 점을 번호를 매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사람 거만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또 잘 그리는 부분들이 많은 작가들도 있는데 내가 그럼 그 사람들 거는 계속 놓치는 건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떡볶이의 맛있음을 설명을 하려면 라면과 떡볶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콜라랑 떡볶이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비교를 했을 때 떡볶이의 장점과 단점들이 더 도드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가 되게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과 개성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것들과의 비교 매치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그 매력이 선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람님이 단 한 명만 꼽아야 된다고 하면 못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향이 분명하지 않은 거. 맞아요. 롤모델을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 한 명만 주고 장창 파보세요. 그러면 지금 단행본으로 나온 이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연출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도 좋을 거고요. 캐릭터도 되게 좋을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잘하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비율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캐릭터를 정말 잘하는 작가님들이 있고 그리고 스토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가장 잘하는지 캐릭터가 되게 좋았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어떻게 빌드업을 시켰는지 그러면 그 캐릭터는 첫 번째 대사에 얘가 무슨 대사를 치는지 얘가 등장할 때 로우 앵글이 많은지 하이 앵글이 많은지 얘가 말할 때는 구어체를 쓰는지 문어체를 쓰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작품에 어떤 한 캐릭터만 파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거거든요. 지금 바람님이 너무 얕고 넓게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를 못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트 공의 경기에 그린 작가님이라고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님이 그린 작품에 좋은 점들을 한번 일단 추려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점에서도 특히 유독 되게 나한테 매력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럼 매력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작가님 어떤 연구들을 했을지 그럼 그것들을 토대로 나도 공부를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와야마야마 작가거든요. 그 만화의 좋은 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독성, 끝내줌, 캐릭터가 생생함, 잔잔한 일상물인데 재밌음. 요 세 가지가 저는 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에피소드가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 안에서 얼마든지 에피소드가 잔잔하게 일상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어야 되구나. 나도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바람님도 공의 경계라고 했을 때 작품을 좋아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순서는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고해의 연결 시리즈 중에서 부감 풍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시키가 옥상에서 적과 싸우는 액션씬이 매우 좋았고 공해 경계가 저는 만화와 소설을 다 봤는데 몽환적이고 아름다워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님 그러면 지금 시작이 되게 좋거든요. 무언가를 끌렸을 때 그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바로 툭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되게 좋다고 느꼈는지. 근데 보통은 이것도 사실 어려워하거든요.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은데 그 좋은 게 그냥 느낌으로만 알지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고 설명을 다 이렇게 잘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람이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잘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액션씬이 좋다, 몽환적이다. 요 두 가지가 문장을 읽었을 때 읽혀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바람님 여기서 바람님이 요 다음에 한번 고민을 좀 더 확장시켜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작품들은 다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를 그 작가가 나 서늘한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을 하고 독자들한테 그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늘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든지 작가가 자주 쓰는 작법이 있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는 거는 그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잘 전달이 됐다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님이 얘기하시는 표현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설명적으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액션씬이 좋다라고 했을 때
액션 만화라면 액션씬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쵸? 근데 유독 바람님이 이 만화는 액션씬이 좋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화가 액션이 나올 때마다 그 컷들을 캡처를 하거나 만화를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루토에서 나오는 액션씬도 좋았는데 왜 공의 경계에서 나오는 액션씬은 또 다르게 좋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앵글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쓴다든지 배경 묘사를 빡세게 넣어서 이 공간이 확실히 어떤 공간에서 싸우는지가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는 헌터헌터 작가님도 액션씬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데 그 액션씬이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어떤 공간에서 싸우는지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각자 캐릭터들이 싸울 때 나오는 자기만의 핵심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면 그 핵심 기술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예를 들면 두 페이지에 나눠서 좀 임팩트 있게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싸우고 있으면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그려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페이지를 어떻게 확장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액션씬이 좋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연출을 해서 내가 액션씬이 좋다고 느낀다까지 가야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 몽환적이다. 이 몽환적이다도 어떤 부분들 때문에 왜 몽환적이라고 느끼는지도까지도 가져야 돼요. 제가 몽환적인 만화라고 하면 지금 떠오르는 작가님 중에 하나 이마이치코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쭉 활동하신 되게 연륜이 있으신 만화가 분이신데 백기야행이라는 만화 쓰신 분이거든요. 표지만 봐도 몽환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분의 만화를 보면 되게 몽환적이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컷 구성을 할 때 대부분은 요 안에다가 프레임 안에 많이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만화 컷을 연출하는 컷이 많아요. 특히 와야마야마 작가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 대부분 채워서 넣는 스타일의 연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되게 좋고 한눈에 깔끔하게 읽히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마이치코 작가님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끔 어떤 후기들이 있냐면 읽기가 되게 까다롭다, 좀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후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컷을 짤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컷을 쪼갠다든지 이렇게 넣었다가 갑자기 아래에서 확장 컷으로 훅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컷의 흐름부터가 좀 다른 만화랑 다르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컷에서 이렇게 컷을 이렇게 만화를 보통 짜면 이렇게 그냥 네모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몇몇 컷을 이렇게 아예 터서 반짝이는 효과를 좀 넣어서 이렇게 눈이 날리는 효과를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식의 연출들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치 컷이 있는데 컷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약간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끔 연출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의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몽환적이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제가 이마이치코 작가님 거에서 보고 느꼈던 이런 컷에서나 이 연출을 짤 때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공예경기 작가님이 몽환적이다라고 느꼈으면 그게 몽환적으로 보이게끔 분명히 고심해서 연출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몽환적이다까지 가야 그게 진짜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석까지 조금 더 해보시면 그럼 나는 어떤 걸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지가 더 보이실 거예요. 바라님 어때요? 지금 얘기한 부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공익연기 애니메이션 혹시 분석하게 된다면 유튜브 댓글로는 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오 재밌는데요? 바람님 그러면 이거 한번 분석해보시고 그 정리된 거를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앵글 시점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궁금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일요일까지 가능할까요? 허접해도 돼요. 원래 처음은 다 허접해요. 그 허접함을 딛고 계속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구린 그 타이밍을 견뎌내야 돼요. 형식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스크랩 하시고 몽환적 이런 부분이 몽환적이다.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이 이거 이미지만 스크랩 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몽환적이다.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흑백만화 먹칠 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확정으로 하면 효과적이라던가. 없으니 허전해서 이번 원고에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최소한 넣으면 보이는 효율적인 부분에 넣고 싶어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나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막상 잘 안 그려진다는 거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된 거예요. 혹은 기술이 아직 안 되거나.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줄리님이 기술력이 부족한 스타일은 지금 아니거든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야 하는 단계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 기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더 그림을 예리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바꾸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바로 초급과 중급의 사이에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급일 때는 사람이 사람처럼 그려주면 되고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처럼 그려주면 그건 초급 단계도 충분한데 내가 그것만으로 이제 약간 아쉽다. 사람을 사람처럼 그리는 건 이제 그냥 기본인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근육을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새를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면서도 내 그림체가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은 중급의 영역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줄리님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허점이 있어요. 최소한으로 효율적이게 하려고 하면 그 예리하고 섬세하게 할 수 있는 파트는 채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 채우고 싶은 부분을 그나마 그래도 효율적으로 그래도 효율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모작이 제일 좋아요. 다만 모작을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선 굵기는 왜 이렇게 줬을까? 머리색이 한 갈색 정도 되면 톤을 붙이는 게 좋을까? 안 붙이는 게 좋을까? 잔머리는 그리는 게 좋을까? 안 그리는 게 좋을까? 먹칠을 한다고 했을 때 하이라이트를 남기면서 칠할 것인가? 아니면 블랙으로 민 다음에 하얀색으로 펜을 칠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작가마다 하는 먹칠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모든 작가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줄리님의 방식에 녹이려면 줄리님이 끌리는 그림들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머리를 어떻게 채색을 했나. 저도 예전에 그림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면 볼 때마다 이 작가 이 느낌 좋다. B 작가를 봤더니 B 작가처럼 그리는 인체도 너무 좋은데?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볼 때마다 계속 취향이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한동안 쭉 봤던 만화들을 이렇게 쭉 다 떠올려 보면서 인상 깊었던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만화 작가님 거를 그랬더니 한 3분, 4분으로 추려지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작가님 작품들을 막 캡처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북으로 샀던 거. 그래서 캡처했던 것 중에서 캡처를 할 때도 만약에 내가 머리카락에만 집중할 거다. 그러면 머리카락만 그리고 그거를 스크랩을 해서 모아보세요. 모아보면 의외로 자기 취향이 나와요. 내가 막연하게 이렇구나 라고 느꼈을 때랑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보드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네. 이게 왜 좋을까 하고 계속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집요하게 파고 그것이 왜 좋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 그려보면서 좀 더 음영이 맺히는 부분들은 좀 세게 넣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이 왜 좋아 보일까를 좀 집요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머리카락으로 막혔다. 그러면 작가들마다 머리카락이 예를 들면 머리 길이에 따라서도 묘사하는 스타일이 또 다르고 머리카락의 색에 따라서도 먹칠을 하거나 톤을 붙이거나 하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줄리님은 이제 흑백으로 하실 테니까 다양한 톤을 어떻게 붙이는지까지 그래서 한 작가별로 머리카락만 스크랩을 해서 최소 한 10개씩 모아보는 거죠. 머리카락만. 그래서 10개씩 모으고 그거를 한 작가만 모으시지 마시고 세 작가님 작품을 모아놓고 오면 공통적인 큰 맥락이 보이실 거예요. 다시 고민해보시고 다시 말씀드렸던 스텝을 밟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작가를 찾고 그 작가 거에 내가 막힌 부분을 크랩을 하고 그거를 하나의 보드로 작가 1, 2, 3을 모아요. 그리고 쭉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은 줄리님이 추구하는 스타일일 거예요. 모아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나 이거 되게 좋아했었네? 하고 나랑 되게 친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쵸. 같은 느낌을 해보셨으면 아마 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쭉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해서 적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제 그걸 토대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왜 이 작가의 그림이 좋을까? 왜 이 작가의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보일까? 내가 추구하는 머리카락은 이런 느낌이구나.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다 묘사하는 게 취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큰 덩어리 위주로만 묘사를 하는 게 취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에 그 큰 묶음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그리는 거지만 거기서도 본인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를 찾고 그 작가 거에 마음에 드는 내가 막힌 부분이지만 이 작가처럼 그리면 소화해냈겠다는 부분을 스크랩을 하고 이미지 보드화 시키기. 그리고 나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나열해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나열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는지를 정리를 싹 하고 나서 적용시켜서 모작도 해보고 또 한 번 내가 창작으로 그려보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100%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당장 가지고 있는 거 열심히 뒤져봐야겠어요. 그쵸?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마 더 잘 하실 거예요.